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뿐 아니라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에서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도 긴급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해당 쇼핑몰의 정산 지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도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업체들이 판매자 페이지 등을 통해 7월 이후 매출 사실만 입증하면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20만 9,494원으로 작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6일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2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은 차례상 차림 비용이 19만 4,712원으로 대형 유통업체보다 10% 덜 들었는데 24개 조사 품목 중 14개가 대형 유통업체보다 저렴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지속으로 7월 경상수지가 9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상흑자 기조는 5월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7월 기준 흑자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치 기록입니다. 상품 수지는 수출이 58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했고 수입은 501억 4천만 달러로 9.4% 증가해 84억 9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8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인 가운데 7월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2위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당초 전망한 63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설비 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가계 실질 소득이 2분기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내수로 차츰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며 경제 회복 흐름을 전방위로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동인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전략적 지식 공유 사업 추진 방안과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기존 지식 공유 사업과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을 고도화합니다.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해 지식 공유 사업 개편 방안을 추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경제외교 지원을 위해 매년 3년 단위 지식 공유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국의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식 공유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제안합니다. 2017년부터 추진한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도 경협 전략 연계 등 사업 방식 개편을 통해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 동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신흥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다른 경협 사업과의 연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시작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 광물 수급 불안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오는 13일 워싱턴에서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비전과 추진 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57억 원, 1.2% 늘어난 6조 4,81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되는데 보훈 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위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 3만 원 늘어 45만 원씩 지급됩니다. 아울러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 감사 캠페인과 국민통합문화예술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예산 97억 4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영아 6일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50여일. 입양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이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상담기관이 설치된 이유입니다. 위기 임산부들이 입양을 선택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혔습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위기 임산부 상담은 모두 697건,
상담 이후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인원은 21명, 숙려기간을 가진 뒤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5명의 생명을 더 구하고 이 가운데 1명은 엄마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한부모와 취약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위기 임산부에게 월 100만 원의 긴급 위탁 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하는데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는 앞으로 연간 24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연간 252만 원의 아동 양육비는 27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에게는 기존보다 120만 원 증액된 연 60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보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안은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이라며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와 관련해서는 OECD 국가 대다수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제도라며 우리도 36년 전 설계된 70세 시대 연금에서 100세 시대에 걸맞은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